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홀리리치의 긍정어원 20가지를 힘차게 한번 외쳐 기전에 오늘도 제가 북토크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제 멘토인 테드쌤이 북멘토, 일단 전 직장 동료 테드쌤이 좀 저에게 제 개인사나 아니면 제가 살아왔던 삶, 보통 이제 직장 생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연애나 이것까지 너무 좀 비밀리고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걸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유튜브가 좀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노출이 되거나 이런 건 있지만, SNS가 또 제가 몰랐던 분들이 멀리 계신 분들, 제가 그동안 활동 영역이 짧아서, 반경이 짧아서 작아서 많이 못 만났던 분들을 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살짝 나누고 싶은 건, 시간상 너무 길게 하면 또 못하고요, 나중에 더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강박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 오는 정신질환이죠. 그래서 강박장애나 또 우울, 뭐 이런 불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SNS가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우울감, 남이 부러워 보이니까 마음이 미치겠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막 무너지는 거죠. 그걸 이겨낸 게 내 독서다 얘기를 자주 하고 있지만, 오늘 독서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제가 댓글 한번 달은 적이 있는데, 왜냐면 새롭게 하소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우울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라는 댓글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지만, 그분들이 마음이 되게 힘드신 분이 있나 보다 해서 한번 제가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간 되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 우선은 알으셔야 될 거는, 강박증이라는 거는 똑같은 생각 머릿속에 계속 한번 딱 주입이 됐을 때 이 생각이 끝없이 늪으로 날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분 손 씻는 사람들, 결벽적으로 막 손 씻는 사람들도 보통은 상처가 있을 때 그러거든요. 상처란, 어릴 적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친구가 내 가방에 우유를 터뜨린 다음에 막 우유가 더러워졌잖아요. 막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놀림을 받고 나니 나도 모르게 그때는 이거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왜냐면 애기들은 탄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면에 안 없어진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우유가 떠오르기보다 그냥 이상하게도 뭔가 내가 더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깨끗하게 손을 미친 듯이 씻는 거야. 계속 씻어서 막 손 다 벗겨진데도 알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도 그 순간 잠깐만 알고 다시 나의 뇌는 현실처럼 느껴지게 해요. 현실처럼 내가 더럽다고 상상을 넘어서서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강박증이 되게 무서운 거는, 하나의 생각을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요, 그건 잠시예요. 정말 아침에 눈 뜰 때랑 잠들 때 잠깐 빼고는 대부분 23시간 이상 거의 그 생각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은 생각들이 미친 듯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걸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생각에 빠진 나를 논리나 이런 걸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했더니 코끼리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루 종일 이걸 사로잡혀 귀신 들린 것처럼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걸렸냐고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인관계의 문제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하나의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됐고, 하나님 날 죽일 거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무조건 인도할 거다,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시킬 거다 라는 생각으로, 난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때부터 내가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 한번 나를 사로잡은 그 강박장애가, 그것도 하루아침에 딱 하루만 되진 않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계기가 딱 사고가 터졌는데, 그날에 그 대처를 잘 못하면 이게 이어져 가다가 어느새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나의 뇌가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이 가게끔 회로가 열려요. 이제 그래서 차단을 빨리 하고, 내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배신이 됐든 고통이 됐든 겪고 나면 그거를 어딘가에 풀어내든 운동을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신과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신과는 그냥 병원이에요. 그냥 아주 심플한 병원.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예전보다 사람들이 가지만, 정신병원이랑 똑같이 혼동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막 미친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겉으로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요, 그죠? 영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찾아가듯이, 정신적, 영혼육이 다 있다고 하거든요. 혼적인, 지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가기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가는 순간, 내가 가겠다고 용기를 갖고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순간이 50% 이상 거의 치유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지는 게 이제 되게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 특히 연예인분들 공황장애 하면 이제 걸리면
약을 달고 살잖아요. 그게 달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때가 와요. 왜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노출된 거기 때문에. 그런 병도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어느새 제가 받았던 제 딴의 상처, 그러니까 너무 남한테만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못 이겨낸 그거를 너무 끌어안고 막 제가 이겨내려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내가 탁 이제 그쪽으로 고장난 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웬만한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매일매일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막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저를 막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놀래기도 했어요. 제가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머리를 막 때렸거든요. 근데 왜 막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막 때려서 내가 죽이지 않은 사람 이게 생각이 안 없어지니까, 그렇게 무서운 생각 한번 사로잡히면 심각해지면 아예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뭐다 검색해보시고, 아 내가 고강장인가? 내가 강박장인가?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인정만 해도 내가 이 병 걸렸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럼 굉장히 수용부터 치유가 일어난다. 그거 아시면 좋고, 그리고 병원 가는 거 주저하시면 안 돼요. 네. 그 가는 길 자체에서 힐링이 일어나요. 고명 작가님이 도서관 그 얘기하시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설사 하나도 안 읽어도 가는 길에 다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바뀐다고 그러죠. 그만큼 뇌가 예전에 하던 걸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또 그냥 루틴을 넘어서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나를 부정적으로 사로잡은 건데, 그렇게 안 하게끔 인지치료라 그래요. 이렇게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긍정학원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긍정학원에서 또 선포하는 것도 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내 의지가 약해지고 떨어지니까 다시 빡 선포하면서 힘차게 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꾸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돌리게 하는 그 효과처럼. 강박장애 좀 더 다음에 자세히 제가 정신과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릴 수 있고 되게 많아요. 저는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걸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치유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만한,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얘기 못할 만한 게 생겼을 때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들어요. 그때 안에서 썩어버려요. 안에서. 그리고 뇌가 고장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그나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돈은 엄청 비쌉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강박장애 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다 힘을 빼셔야 돼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손을 내려놓습니다. 제 통제권, 작전권 주님께 드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가져가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계속 내려놓잖아요. 생각을 힘을 빼야 돼요. 그때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고명 작가님 라이브 방송 한다고 합니다. 같이 힘차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난 책 읽고 사람을 돕는 지혜롭고 거룩한 부자가 됐다. 2. 나는 외벌이의 다전이 아니지만 우리 딸 어린이집 등록길이 열렸다. 내년 3월부터 등록됐다. 3. 우리 아들 딸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갔다. 나는 24까지 방황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길을 찾지 못해서 남에게 끌려간 인생 사느라 늦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은 빨리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4. 내 회사를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다니고 프로답게 일 잘하고 독서로 경영하는 사랑받는 탑 넘버원 기업이 됐다. 5.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이자 아빠가 됐다. 6. 난 올해 1,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 11조 해냈다. 7. 나는 매달 100만원, 내년에 500만원씩 성교 후원했다. 8. 나는 헨리 라반처럼 강의랑 글쓰기 모두 잘하는 강사이자 작가가 됐다. 9. 난 올해 전자책을 냈다. 내년엔 종합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교보문고 영풍문고에 꽂혔고 3년 안에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서 30개 권으로 퍼져나갔다. 타이탄을 두고 이겼다. 10.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는 영어로 강의를 다녔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겸손한 찬양자가 됐다. 영어로 찬양 집회 인도를 다녔다. 12. 영어랑 실기국어로 마스터해서 소통 전문가로 쓰임받았다. 13. 7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을 지었다. 14. 10년 안에 강남에 건물 얻어서 착한 임대료로 사람들을 도왔다. 15. 올해 유튜브 2만 명, 내년에 50만 명 찍었다. 16. 블로그, 카카오 브런치, 인스타그램 모든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선한 영향력 끼쳤다. 17. 우리 아들 딸 스마트폰 게임기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때에 적합한 때 하나님이 사주셨기를 기다렸더니 제대로 사주셨다. 18. 이론이를 위한 세사 바이템이 날마다 넘쳤다. 19. 내년까지 주식 부동산 경제적으로 마스터해서 뒤처지지 않는 채택급 전문가가 됐다. 내일 모레 펀드 투자 권유대행이 100% 합격했다. 금융의 길이 열렸다. 20. 내년부터는 축구 선교를 시작해냈다. 음바페, 메시 내가 만났다. 21. 이 모든 긍정학원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뇌에게 끌려가지 않고 긍정학을 선포하면서 뇌가 예전에 가던 나쁜 길로 가지 않고 회로를 돌려서 긍정적인 힘을 빨아길 바랍니다. 극악한 나쁜 곳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제가 다음에 답을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오늘 승리하시길 바라고 라방에서 힘차게 만납시다. 이따 라방에서 고영 작가님과 함께 만나요.